요거 되게 간단해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얘가 모양이 되게 여러 개 있었죠. 모양이 막 움직이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이 다음 모양으로 보이죠? 1, 2, 3, 4가 다음 모양으로 움직이도록 하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멈추는 거.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얘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반복하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보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이렇게 지금 똑같거든요.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시험 문제 그대로라는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가지고 올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꿀 거예요. 움직임은 움직임에 관련된 거. 그쵸? 좌표 움직임, 어떤 위치로 가는 거, 그 외에 회전. 요 정도 있거든요. 회전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것만 여기 있고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어떻게 변형을 한다기보다 다음 모양으로 바꾼다고 했으니 요거는 생김새, 빨강색 생김새 가면 있어요. 모양에 관련된 것은 생김새다. 움직이는 거, 위치로 이동하는 거, 좌표 이런 거는 다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보이세요? 네. 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는 이 모양 탭에 있는 얘네들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숫자 모양으로 바꾸기 이거는 그냥 특정해서 내가 딱 고르는 거예요. 나는 요걸로 할 거야.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요것도 숫자 버튼 5로 바꾸시오. 요런 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없는데요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오브젝트를 가져오면 모양 탭에 어떤 게 있는지 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냥 시험 시간에 당황해서 안 보이는데 하고 되게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라고 했어요. 반복하는 경우는 흐름에 있어요. 흐름. 악어 불러. 네. 그러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냐라고 한다면 요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장 블럭 무언가 시작하기 버튼에 관련된 거. 시작에 관련된 거는 요 시작 블럭이 있고 신호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 좌표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움직임에 있고요. 모양에 관련된 거는 생김새에 있다. 생김새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들, 이동하기를 반복해라. 모양 바꾸기를 반복해라. 반복은 무조건 흐름에 있다. 흐름에 가시면 흐름이 그거예요. 굉장히 컴퓨터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까도 실행해봤을 때 아셨을 거예요. 담비쌤도 계속 팍 버리죠. 그래서 제가 기다리기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빠른 속도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다리기나 반복이 여기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컴퓨터 구조, 그 컴퓨터 그 실행 구조 중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기준으로 하나씩 실행을 해왔잖아요. 요거를 이제 순차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순차 구조 외에 반복 구조, 지금 얘가 반복 구조예요. 반복하는 거. 또 반복 구조 외에 여기에 참이 될 때까지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알면 코딩은 끝나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요 실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내가 명령 준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실행해보세요. 돌아갔던 게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멈추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게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호를 만들게요. 자, 보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실 거죠. 제가 그냥 그대로 읽었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 다 하시잖아요.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럼 속으로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블록의 위치만 좀 어디 있는지 알면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전체 실행 내용과 비교해서 해보면 되겠구나. 다 붙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뒤로 갈수록 조금 코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요 차이거든요. 지금 이 코드 이해하시죠?
이제 지금은 요거니까 이해하죠. 이게 조금 길어져요. 그것도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시작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로 보지 마시고 미리 머리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사고력이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성미가 급해서 무조건 누르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습관을 잡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요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야, 너 멈춰! 신호를 보내.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아니고요. 이거 봐요. 얘는 지워주세요.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가 막 걸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야, 너 멈춰라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얘가 보내거든요. 그럼 누가 받아요? 내가 보내놓고 내가 받아요. 그래야 멈추잖아요. 지금 누가 없잖아요. 신호라는 거는 꼭 나한테만 보내야 되거나 누구한테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 하나로 모든 오브젝트가 멈추거나 이 신호를 받은 친구만 멈추는 거죠. 이해되셨죠? 신호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버리고 이게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요. 요거를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요. 내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만약에 지금 앞에 반복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끝났거든요. 그 다음 단락이 만약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요거. 자, 우리 순차 구조로 있자.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뭐 알고리즘으로 본다면 다음 모양으로 반복하기 밑에는 명령어가 없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계속 룹을 돌아요. 이렇게.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다음 모양으로 다시 밑에 어떤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 계속 반복하기라는 끝이 없어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터리가 갈 때까지. 그러다가 요 안에 멈춤이라는 게 있다면 그 조건이 맞으면 멈추겠죠. 조건이 안 맞으면 계속 도전. 그래서 조건을 줄 거예요. 멈추도록. 그러면 요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냐, 어떤 조건 여기 위에 올리기도 해요. 그럼 순차 구조니까 얘 조건이 순서가 먼저 오는 거죠. 실행은 됩니다만, 근데 솔직히 이 뭐랄까요,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다가 이 조건에 맞으면 멈춰라잖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도 실행은 돼요? 이거 봐. 지금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패스하고 계속 룹을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조건이죠? 내가 스키를 눌렀다면. 여기 지금 색깔 보이세요?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면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파랑이죠? 네, 여기에서 파랑으로 가시면, 이게 모르면 색깔 보라고 합니다. 여기, 뭐뭐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걸 결합 블럭이라고 해요. 쫄병 블럭과 결합을 시키는 건데, 얘를 넣는 방법은요,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저는 이제 풀칠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붓도록. 얘들아, 풀칠했을 때 넣어라잉? 막 이래요.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쑥 들어가고 소리도 나요. 대신에 큐키가 아니죠. 얘를 눌러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얘를 어디에 넣느냐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죠. 왜? 이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반복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모양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있는 와중에 요 조건이 들어가야죠. 이 조건이 참이거든요. 얘가 보시죠. 참. 참이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악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 먹히는 거고요. 거짓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구조예요. 컴퓨터 구조. 그럼 스페이스 키가 멈췄다면 어떡하라고 했죠? 야, 너 멈춰! 뭐 한다고 했죠? 신호 보낸다고 했죠. 신호 만드셔야죠. 어디서 만들죠? 어디서 만들어요, 신호? 시작이죠, 시작. 여기 만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속성에 가서 신호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신호 만들기 위해서 멈춰.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씹어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코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숫자 버튼이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만일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내가 누른 것이 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멈춰 신호. 근데 멈춰 신호를 지금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이 없죠? 이것도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근데 신호만 보냈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받으셔야죠. 누가? 내가.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신호 보내기와 받았을 때는 짝꿍 블럭이라는 거야. 둘이 천생연분이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멈춰 신호 받았을 때 멈추게 하시면 됩니다. 뭐들을? 모든 코드 멈추기.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잘 되네요. 이 신호 보내기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코딩을 하고요. 수학기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신호에 관련된 거를 한 20개 정도 만들어요. 그래야 애들이 좀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막 신호를 여기서 다 만듭니다. 아이들이 못하는 게 정리가 안 돼요. 신호를 만들긴 만드는데 막 1, 2, 3, 4, A, B, C들을 해요. 그럼 나중에 디버깅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가 실행이 잘 안 돼요. 그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얘 거를 봐줘야 될 상황이면 코드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저는 뭐 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잡아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기 때문에 코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들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구조를 아셔야지 이걸 설명이 가능해요. 얘가 왜 여기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단지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시험을 내볼까요? 문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시오. 그 다음 그 밑에 나오죠. 만일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멈춰 신호를 보내시오. 그리고 멈춰 신호를 받았을 때 모든 코드를 멈추시오. 이 문제는 쉬워요. 왜? 오브젝트가 하나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오브젝트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잖아요. 이 1급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저희가 이벤트까지 진행을 했고 본의 아니게 지금 뭐 신호작품 만든다고 흐름에도 들어왔고 생김새도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코드 이해하는데 디버깅 하는데 순차 구조라는 거. 얘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튕기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순서도라는 게 있는 거고 반복. 만약에 반복을 안 하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쵸? 맞죠? 반복이라는 게 없으면. 근데 컴퓨터도 기계잖아요. 코드가 길면 길수록 이 친구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가 많은 것보다 간결한 게 이 친구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선택이에요. 조건문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컴퓨터 뭐 잘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요번엔 요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움직임 블럭이랑 생김새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장을 하셔야지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뭐 기존에 저장하지 않은 작품이 있다고 자꾸 뜰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얘를 지우지 않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어차피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요거는 아까 우리 좌표에서 봤잖아요. 지금 현재 이동 방향이 이 이동 방향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는 거거든요. 100만큼. 여기만큼 가겠네요. 여기다 100이라고 하면 10만큼이니까 요 그리드가 하나당 20 정도니까 아주 조금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동 방향을 이렇게 뒤로 한번 해보실까요? 요 상태에서 100만큼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몇 초 동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요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여러분 편한 걸로 하세요. 이동 방향 화살표가 이거는 이동 방향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쵸? 맞죠, 여러분? 그러면 만큼으로 할게요. 2초 동안 X를 여기 끝에 240이 아니라 200으로 보내볼까요? Y는 그대로 두고
이거만큼 움직이기니까 절대값 아닌 거 아시죠? 사실 지금 여기에 이 명령어에는 이동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화살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어크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동 방향 화살표랑 연관이 있는 블럭이지 얘는 그냥 좌표잖아요. 좌표예요. 해두시면 압니다. 이렇게. 지금 봐봐요. 이동 방향 뒤로 있고 아까 앞으로 있었거든요. 그래 똑같아요. 이거 봐요. 왜? 이 명령어는 이동 방향 관계가 없으니까. 음.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여서 문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초라는 시간 동안 여기 밑으로 다리를 움직여라 하게 되면 순차 구조죠. 2초가 끝난 다음에 발만 움직여요. 맞나요? 그러면 미리 신호를 보내면 좋겠죠. 그쵸? 미리 신호를 반대로 여기서 그냥 다리 움직이는 걸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고 얘가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드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은요, 결과물로 보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진 않습니다. 근데 둘이 결과가 똑같을 때 대회 나가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면 간결하냐, 안 간결하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면 애들이 기가 죽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된 거야. 넌 아주 잘한 거야. 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하고 신호를 보낼게요. 문워크. 문워크를 보내고 나서 2초 동안 움직이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요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고 나서 다리 움직인댔잖아요. 이게 순차 구조예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동작이 완전 다릅니다. 요건 해보시면 압니다. 시도를 먼저 보내고 해보시기도 하고, 얘를 먼저 하고 해보시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하실 거예요. 저희는 문워크를 먼저 신호를 보내고 이동을 할게요. 그럼 내가 신호 받잖아요. 맞죠? 지금 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러면 이 문워크를 받는 동안에는 자, 엔트리부터 모양에 가시면 두 개가 있어요.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거든요. 걷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걷겠네요? 다음 모양으로 보기를 이거 2초 동안이니까 요 반복하기 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기 하게 되면 2초 동안 움직이고 발만 계속 움직여요. 징그럽게. 그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징그럽게 이동하고 나서 발만 움직인답니다. 그쵸? 대신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고 제어를 안 두면 다리가 막 움직여서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초기다리기를 여기에 넣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0.5초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느리다. 0.1초로 해볼까요? 0.1초? 0.1초도 안 예쁜데? 0.3초? 괜찮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거는 디버깅 작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번 반복하기에는 숫자 값을 이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바꾸시면 돼요. 요대로 하게 되면 아마 계속 움직일 겁니다. 왜? 요거 때문에. 이 코드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10번 반복하기를 줄이셔야 될 거예요.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값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럴 때 신호 쓰는 거예요. 동시에 시작할 때, 동시에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벤트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착하고 나서 발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움직이고 나서 이동하는 사람 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가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멈추면 좋을까요? 6번, 6번도 괜찮네. 이렇게. 근데 여기 맨 끝에 나오는 1초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 이거 실행이 다 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초기다리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이 얘기는 이 반복하기가 끝난 다음에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다리기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순차구조가 중요한 게 이 순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다르게 나와요. 이 블럭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게 지루해요. 그쵸? 이 지금 몇십 개잖아요.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작품 하나씩 만들면서 급하지 않으니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굉장히 프로젝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요거는 엔트리봇으로 하셔도 좋은데 주사위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주사위.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련된 하나의 작품 같은 걸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아서 이 주사위가 이 오브젝트가 여기서 화면 끝에는 여기 네모 요거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이 화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블럭이 하나잖아요. 제일 먼저 가져올 블럭 가지고 오고 아무리 실행을 해도 별 반응이 없죠. 왜요? 끝에 닿으면이란 기본 전제가 들어있 조건 요 블럭 안에. 그러면 얘가 화면 끝에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반응 없죠. 이 뒤에 뭐가 없어서 그래. 어. 자, 그러면 요거를 움직여서 튕기게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계속 반복해 볼까요? 어때요? 여기 튕기는 거예요. 예. 얘 때문이에요. 누구? 네. 얘가 지금 완전히 그 정방향이잖아요. 얘 살짝 틀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이동 방향으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일단 요 방향으로 10만큼 가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튕기기라는 이 블럭 안에 코딩이 그 말 그대로 튕기기라는 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살짝 변형이 돼서 살짝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보시면 이거요. 그쵸? 그쵸? 다른 방향으로 가죠. 네. 요 차이입니다. 요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이 튕기가 도대체 뭐냐. 이게 얘가 다 함수들이에요. 이 블럭 자체가 얘를 뜯어보면 안에 코드가 쫙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죠. 요거를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얘네들도 우리가 쉽게 코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이지 다 요 안에 어떻게 하라고 진짜 제대로 된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요런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시험에 나오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냥 얘네들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거 위치를 이동하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위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거 하나씩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3급부터 3급 나오는구나. 근데 요거보다는 위치로 이동하기나 이동 방향이 정말 많이 나와요. 2급에선 이런 거 많이 하나씩 많이 쓰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꾸 XY만 찾다가 뭐 X좌표를 오만큼 바꾸라는 내용이 나오면 뭐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로 X만 어디 위치로 이동하시는데 자꾸 XY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나 할 때가 있어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요거 뭐겠습니까? 그냥 Y는 그대로이고 X 위치만 가로 방향 그쪽만 좀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요거 얘를 삭제를 하고 뭐를 해볼까요? 붓 한번 가져와 볼까요? 붓이 아니라 연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연필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연필. 얘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해요. 요거. 요거는 내가 가져온 오브젝트에 따라서 여기 이름이 바뀝니다. 왜 난 주사위인데 선생님 연필이지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오브젝트가 여러 개면 여기도 여러 개가 뜹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우스 포인터라는 게 반드시 따라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왜 나오냐면 여기에 지금 블록들이 카테고리 중에 붓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붓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3급에는 100% 나와요. 4급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3급에는 100%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붓에 관련된 게 꼭 나오고요. 이 붓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 코드 하는 거예요. 뭐를 해볼 거냐면 요거를 해볼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라는 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 오브젝트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붙이고. 어때요? 얘가 왜 밑으로 이동하죠? 제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불쌍하게도 이 친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 울어요. 1학년 애들은 울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동화 구연을 하니까 옛날에 하면서 불쌍한 연필이 샀는데 이러면서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울어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 이거 하면 실행하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게 나갈 수 없어. 불쌍해.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자, 그러면 저는 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이동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반복할 건지 반복할 대상을 여기 안에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아, 근데 얘 연필이잖아요. 지금부터 붓블럭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여기 첫 번째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음, 어때요? 음. 자, 요거 우리 순수 구조로 했죠? 네. 얘가 1번이죠. 그리고 얘가 2번이긴 한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룩을 돌면서 계속 굽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얘가 요 안에 들어가도 실행이 되죠? 그쵸? 이렇게. 그쵸? 보통은 세팅을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는 거. 네. 근데 보통은 세팅할 때 색깔과 굵기 정하기예요. 굵기를 한 10으로 해볼게요. 음. 그러면 두꺼워지죠. 요것도 시험 문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기 색을 빨강으로 정하고 그리기 굵기를 10으로 정하시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세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계속 혹은 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다음 사항을 계속 반복하시오. 한 다음에 1번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2번은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천점 맞으셔야죠. 붙느냐 안 붙느냐가 아니에요. 붙느냐 안 붙느냐가 아니거든요. 초점을 맞느냐 안 맞느냐. 자존심 있지. 여기서 중심점의 역할이 나옵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여기 흑심으로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세요? 마우스를 띄울 수가 없어. 계속 같이 연결해서 여기서는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죠. 뭐 띄어쓰기 해라. 내가 펜을 들었을 때 뭐 색칠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없어. 그것도 코딩해야 돼. 마우스 플렉스 때까지. 네. 제가 아까 판서하기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좌표 보여준다 혼자 막 이렇게 막 했다가 안 되네 했던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예. 코딩도 간단해요. 근데 조건 하나 붙어요. 조건 하나. 뭐 만약에 뭐 마우스를 뭐 클릭해제 이런 식으로 클릭했다면 펜을 내려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틀어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따로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리니까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아이들하고 많이 디버깅하는 것 중에 시작하기를 눌렀는데 얘가 바로 따라오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약간 그쵸. 아, 역시 응용을 잘하시네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자기가 이상하다고 기다리지 어디 넣어놓고서 얘 왜 한참 기다려? 뭐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보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굵기를 뭐 한 50으로 하시고 저는 이 애들한테 얘들아 여기 한번 이 도화지를 꽉 색깔로 채워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선생님들? 색칠 공부에서 저장을 하십시오.
근데 얘는 그냥 색칠만 하는 코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띄어쓰기 할 때 이렇게 이름 쓸 때 쓰는 것처럼 따로 코드가 있어서 그건 따로 작성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색칠 공부라고 해서 저장을 좀 해놓으세요. 지금은 그냥 마우스를 따라서 색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 띄어쓰기가 돼서 이름을 쓸 수 있게 새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다른 펜으로 할까? 코드가 두세 개만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거 떠올리면서 코드 막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코드 그대로거든요. 튜닝하지 마시고 방금 뭐 가져왔더라 하면서 옆 사람 보지 않기. 음, 그리기 시작. 그게 빠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블럭 있잖아요. 스크래치에서는 이 그리기 시작하기가 펜, 그리고 그리기 멈추기가 펜 들어 올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코딩할 때 스크래치 프로그램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맞죠? 그런 다음에 세팅을 합니다. 사실 세팅을 먼저 하시고 그리셔도 돼요. 이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시사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순서대로 안 하면 감점이에요. 실행이 돼도. 그러니까 실행 점수라는 게 따로 있고요. 블럭 개수라는 점수가 따로 있고요. 요거의 순서에 대한 그 값이 또 따로 있어서 그래서 점수가 뒤죽박죽 아까 뭐 5점 차이 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하나씩 다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굵기를 뭐 요 정도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반복 계속 반복해야 되죠. 저희가 마우스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와야 됩니다. 요게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어. 몽당 연필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지? 그래서 마우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만약에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가 따라와야 되고요. 만약에 클릭을 안 했을 때 얘가 멈춰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마우스 클릭했을 때 있죠. 근데 저희는 이걸로 안 하고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넣을 겁니다. 조건문.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건문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만약 3이라면 네, 어디에 있죠? 흐름에 있죠, 흐름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는 3이라면 하나만 있잖아요. 클릭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뉘기 때문에 요거, 요 블럭, 요 블럭 가져오실 거예요. 왜 요 블럭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알겠죠? 내가 마우스 포인터로 위치 이동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와중에 클릭이 안 했냐는 여기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얘 혼자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면서 컴퓨터가 계속 룩을 돌면서 판단을 해요. 얘가 파란 블럭이잖아요. 얘가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했잖아요. 계속 룩을 돌면서 했냐? 클릭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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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으면 그리고 안 했으면 이 밑으로 넘어가서 안 그리치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일로 가서 또 따라가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는 얘가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냐 안 했냐잖아요. 그 여기 뭐가 들어가죠? 네, 판단. 판단 가서 마우스를 여기 있네요. 첫 번째 거.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했으면 멈추면 돼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하기와 멈추기도 짝꿍 블럭이에요. 보통 같이 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보세요. 제가 지금 2초를 빼먹어서 이런데 한 1초 정도를 앞에다가 좀 주고 실행을 하시면 또 나오네. 저는 빨강색이 싫어요. 빨간색 글씨가 싫습니다. 음, 음. 호스. 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지워라. 요거까지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3급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 정도가 3급의 레벨입니다. 이 이상은 2급이고요. 1급은 막 수학도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막 소수점 계산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요거죠.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지워라.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기 멈추기가 지우기가 있거든요. 여기 있다. 모든 부 지우기. 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 밑에다가 또 조건이 들어가겠죠.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네,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차피 계속 반복하기는 속도 빠르댔잖아요. 계속 룹을 돌기 때문에 조건이 몇 개가 들어가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여기 일로 오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지워지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실행이 잘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정말 초급반 친구들은 이 시작에 있는 거 만들어진 거를 쓰라고 하기는 하는데 고학년들은 그렇게 하면 혼나요. 무조건 조건문. 조건문. 앞으로 이런 조건문이 막 100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굳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드가 아까 그 초록색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1초 기다리고 뭐 그리기 색을 뭘로 정하고 그리기 굵기를 10으로 정하고 그리기를 시작하시오. 그 다음 사항을 계속 반복하시오. 한다. 요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 사항의 1번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시오. 만일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기를 멈추시오. 만일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다면 그것을 지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블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 문장을 이해해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 넣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지금 이게 어차피 붓도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의 블럭만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렇게 많은 블럭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어디에 있구나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 저장하셨죠? 뭐 새로 만들기 또 해볼까요? 회전하기가 있네요. 회전하기. 회전하기 같은 경우도 지금 90만큼 회전하기인데 얘가 지금 현재 0도잖아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딱 그 90도만큼 얘가 꼭 박치기 할 때 모습이죠. 박치기 이러면서. 음. 아까 우리 주사위 가져와서 챙겼잖아요. 그 주사위 코드 중에 약간 좀 자세히 돌아가라고 요거를 또 활용도 해요. 살짝 회전.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틀리세요. 방향과 이동 방향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정하기와 회전하기, 정하기, 방금 정하기였죠. 요렇게. 요 네 가지로 학생들이 그거예요. 꼭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 나는 잘해. 그런데 성질이 급해. 여기 뒤에를 안 봐요. 여기 앞에만 보고 가져와서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실행을 해보면 좀 안 될 텐데 그걸 된다고 또 보나 봐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거 진짜. 아까 그 위쪽에서도 그랬죠, 요거. 만큼 움직이기와 위치를 이동은 엄청 많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정하기와 만큼 회전하기는 절대값과 상대값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음. 얘는 그냥 딱 90도니까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거고 얘는 기존에 만약에 180도만큼 돌아 있다면 거기다 90을 더해서 27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계산하고 이해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향을 뭐 90만큼 회전해라. 그럼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 0으로 정해라. 그럼 요걸 가져오시면 돼요. 그 이동 방향도 이동 방향을 만큼 회전해라. 정해라. 이렇게 나온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이게 방향으로, 뭐, 요거는 두 개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기가 방향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요즘에 얘가 조금 최근에 나온 블럭이다 보니, 약간 요즘에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왜냐면 선생님들이 얘가 맨 밑에 있잖아요. 얘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거라서. 그래야 뭐 몇 년 됐지만, 요게 딱 나왔는데 내가 이게 있었던가 하면서 방향이랑 움직이기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쵸? 90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시오라고 했는데 이 블럭을 놓쳐서 90 방향을 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져온답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틀려요. 그러놓고 자기는 실행이 잘 되니까 됐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완벽한데 왜 뭐가 감점이 된 거죠? 요거 때문인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데 두 개를 가져온 케이스거든요. 요것도 주의하시면 되고 쭉 빨아보기라고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따라오기처럼 얘도 쭉 빨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하나만 좀 가져와 볼게요. 지금 등 돌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얘로 바꿔볼게요. 얘는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바라보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양이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라고 했다고 이러고 했다가 휙 하고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모양이 있어야 돼요. 얘가 휙 도는 것까지도 우리는 여기 모양에서 가져와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뒤통수에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고는 있지만 이동 방향 화살표가 휙 돌아가진 않지만 나는 이 뒤에 눈이 달려서 뒤에 있는 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움직일 때 한번 해볼까요? 바라보기 했죠. 바라보고 얘를 계속 한번 따라가게 해볼까요? 지금 이동 방향은 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향하고 있죠. 근데 얘가 MC를 바라보고 있고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한테 붙죠? 음. 뒤집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잘렸네요. 안 잘리게 하려고 했더니 요거 때문이야. 네, 요거 회전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면 얘가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가운데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안 뒤집어져요. 음. 요거는 사실 코딩 자격 그 생산성 공부에서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COS에는 여기 안 나올 건데 만약에 거기서 실행 장면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얘를 바라보고 몸이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진합니다. 이런 내용이면 지금 만약에 이 회전 방식을 건들지 않았더라면 뒤집어진 상태로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실행 내용이랑 다르죠?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네. 요거 많이 놓치세요. 근데 참고로 이쪽 바라보기가 이게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4급에는 안 나오고 3급 정도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문제풀이 형식이다 보니 이거를 이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록이 지시사항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설명드린 걸 다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수업 나가시면 돼요. 쪽 바라보기 이해되셨죠?